선진 10개국을 통틀어 매년 1조 달러 이상의 자금이 국방비로 사라집니다. 미국의 국방비만 해도 6천억에 달합니다. 한편 학술 연구에는 그에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적은 금액만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나사와 미 국립과학재단의 예산은 250억 달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는 미국이 1년간 쓰는 국방 예산의 4%를 조금 넘는 규모에 불과합니다. 모든 학문의 전문가들이 자기 연구 분야의 예산 증액을 바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 영상을 보고 선진국이 1년간 쓰는 국방 예산을 한 번이라도 학문에 투자하면 어떻게 될지를 같이 생각해 볼게요. 1조 달러나 되는 자금이 학술 연구에 사용된다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1조 달러가 있다면 화성에 콜로니를 6개나 건설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화성 콜로니 건설을 방해하고 있는 요소는 자금 부족뿐입니다. 전문가들에게 1조 달러를 나눠주고 화성 개발에 매년 500에서 1,500달러를 들인다면 10년 안에 6개의 콜로니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대체 왜 화성에 콜로니가 6개나 필요한 것일까요? 그건 또 다른 얘기죠. 1조 달러를 인터넷에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가능해질까요? 1조 달러가 있다면 지구 어디에서도 전 세계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사막이나 시베리아의 타이가 일대, 남극과 같은 외딴 곳에서도 초속 1000MB의 통신 속도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허풍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최근 스페이스 X사가 위성 4425기를 쏘아 올려 전 세계에서 초속 1GB의 인터넷 통신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 한 개국이 1년치 국방 예산을 똑같은 프로젝트에 쏟아붓는다면 훨씬 더 질 좋은 네트워크를 단기간에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 위성에 사용하는 부품의 가격이나 품질을 타협할 필요가 없으니 앞으로 몇 년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겠죠. 에너지 부문의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조 달러가 있다면 드디어 핵융합로를 완성해서 깨끗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몇 년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국제기구 ITER이 국제 핵융합 실험로의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에는 일본, 인도, 중국, 한국, 미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연합 가입국이 투자하고 있으며 투자 총액이 200억 유로에 도달하면 완수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플라즈마 점화를 성공시키려면 앞으로 10년은 걸리고 2030년 즈음에야 겨우 가동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투자가 극단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전 세계의 핵융합이 보급되지 않고 있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투자해도 그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몇 년이나 걸리니까요. 하지만 선진국 10개국의 연간 국방 예산인 1조 달러를 쏟아부을 수 있다면 핵융합을 완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규모를 확대해 에너지 기술 혁명을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즉, 핵융합 발전소의 보급으로 우라늄을 핵분열하거나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는 발전소는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결국 대기로 이산화탄소, 카본블랙이 배출되는 일은 완전히 없어지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석탄 채굴량이 줄어들어 방사능 폐기물도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류는 앞으로 에너지 문제로 고민하지 않게 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겠죠. 핵융합을 통해 인류가 떠안고 있는 정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만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의 거대 장벽이
기술이 아니라 자금 부족이라는 사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1조 달러가 있다면 한 나라의 전체 주택에 2000와트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태양광 발전 시스템 하나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5,000달러 이하로 월 375kW까지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1조 달러라는 금액은 주택 2억 채의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충분한 금액으로 집 한 채에 평균 2~3명이 살고 있다고 가정하면 최대 6억 명에게 이를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로 인해 전기 회로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고 화석연료 사용량도 줄어들어 이 효과는 눈 깜짝할 새에 가시화될 것입니다. 선진국의 국방 예산이 있다면 대형 강 입자 충돌기보다 수십 배 강력한 입자 가속기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장의 강도와 환의 원주 크기, 이 두 가지의 요소에 의해 원형 양자 가속기가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1조 달러가 있다면 최장 약 1500km에 달하는 터널을 만들어 이를 이용해 대형 강입자 충돌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에너지양으로 입자들을 충돌시킬 수 있습니다. 이 장치를 사용하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겠죠? 예산을 망원경에 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조 달러가 있다면 허블 우주 망원경보다 100배는 강력한 망원경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허블 망원경도 제작 당초에는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루 종일 가동 중이죠. 하지만 렌즈 직경이 2.4m밖에 되지 않아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10배 선명하지 않은 물체를 보려고 할 경우 관측 시간을 100배 길게 해야 합니다. 반대로 렌즈 지름이 10배 긴 우주 망원경을 제작하면 허블 망원경이 일주일은 걸려 겨우 볼 수 있는 물체를 2~3시간 만에 관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1조 달러가 있다면 30배나 큰 우주 망원경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된다면 천문학은 또 얼마나 많은 발전을 하게 될까요? 이 기적적인 발명으로 우주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또 얼마나 나타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1조 달러가 있다면 로봇공학이나 컴퓨터 산업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5년 만에 중앙처리 장치나 그래픽 프로세서의 능력을 20년치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예시로 든 것들은 모두 앞으로 조금씩 실현될 것들로 그때가 되면 1조 달러나 들이지 않고도 가능할 것이라는 반론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그럴 것이니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각국이 1년간 사용하는 국방 예산을 학술 연구에 쓰는 것만으로도 연구를 25년이나 앞당길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도의 비용을 들여 기술혁명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아폴로 계획을 능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1조 달러 전부를 학술 연구에만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중 20%는 유엔이 기아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는 비용으로 1년간 충당할 수 있고 18%는 교육을 전파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는 의료 분야에 써도 괜찮겠죠. 그리고 나서도 아직 꽤 많은 금액이 남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직도 인류가 전쟁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깝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